박기래 선생 재판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돌아가신 사람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공안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검찰이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은 백성들을 잡아들여서 고문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합니다. 50년 전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이나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74년도 통역당 재건이 사건을 간첩들이 저지른 소행이라고 고문 조작한 것은 수사 권한이 간첩들이 저지른 소행이라고 고문 조작한 것은 수사 권한이 없는 보안사입니다. 보안사가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억지로 고문하고 개패드 패고 때려서 만든 그 조서를 인정을 해서 징역을 무기징역으로 살렸다가 사형까지도 구형을 했던 그리고 선고했던 이 통역당 재건이 사건은 그야말로 조작된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고 박기래 선생은 17년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눈물을 흘리며 콩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콩밥을 먹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자식들이 힘들게 살게 만들고 힘겹게 어머니가 돈을 벌어서 자식들 공부를 시키는 그야말로 국가가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고 국가폭력으로 간첩가족이 되어서 얼마나 하고 가실 거예요? 눈물겹게 17년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잠깐만. 아니 17년이지 17년의 감옥살이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긴 세월 자살까지 할 수 있는 그 긴 세월을 고통으로 감내해냈습니다. 17년을 살고 감옥 밖으로 나와도 여전히 감옥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보안관찰이 따라다녔습니다. 보안관찰을 죽을 때까지 시행하는 대한민국의 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가족들은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와서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힘듭니까? 50년 전에 내렸던 그 가짜 조서와 가짜 재판을 뒤엎어주면 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국가는 백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국가는 백성을 안아줘야 되고 고통받는 백성을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임무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국가가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가가 절대로 만나면 사법부가 온전해야 됩니다. 사법부가 온전해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간첩으로 만들고 가족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사법부가 과연 이 땅의 백성들의 사법부냐, 백성을 위한 사법부냐, 공안을 위하여 만들어진 검찰이냐, 우리는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역 17년을 살리고 이제 고인은 돌아가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런데 검찰이 무기를 구형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통일당 사건으로 구속돼서 전역을 살았던 이동현 선생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 박근혜 선생은 무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까?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에 같이 조작돼서 같이 구속돼서, 그런데 한 사람은 무죄가 되고 또 한 사람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이 땅에 산업이 암흑의 시대예요. 국가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들면은 간첩이 되기도 하고 보안사범이 되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정권의 본 모습입니다. 박정희 씨도 공산당 출신입니다. 공산당에서 조직부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 레너드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박정희는 수많은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미국에 충성하기 위해서 광공을 철저히 국시로 삼았습니다. 그 국시로 삼은 것이 억울한 사람들 잡아다가 간첩 만드는 것입니다. 민족의 눈을 뜨고 통일운동하고 조국을 하나되게 만들자고 말하는 것이 간첩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통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행제입니다. 남과 북은 두 개의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을 원수로 만들게 하고 같은 동족끼리 적이 되도록 만드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아직도 그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검찰은 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가 서면으로 딱 두 장밖에 없습니다. 왜 무기징역으로 구형을 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A4 용지 두 장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이 있다면 이 나라에 아무 말은 없습니다. 검찰이 새로 거듭편 안 하고 한다면 지금까지 보여왔던 공안사건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를 구형하고 또 억울한 사람들의 죄는 죄 없음으로 무죄인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5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본인도 죽고 없는 이 사건을 아직도 죄인으로 만들어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그런 검찰이 온전한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았습니다. 남편 없는 가정을 꾸려나가는 아내의 그 심정,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결혼시킬 때까지 헐렁구덩에 싸웠던 그 아내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이해를 해보셨느냐 이야기. 이 땅의 사법부는 두 무릎을 꿇고 이 가족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그 사죄는 말로만 사죄가 아니라 무죄를 내려야 하고 그 무죄를 통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 땅에 간첩단 사건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간첩단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 간첩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기도입을 반대하는 미국에서 무기를 사주는 막장 예산을 전략하자고 캠페인을 한 세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땅에 무기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기장사. 1조 3천억이라는 돈을 방위비를 갖다 바치고도 그것도 모자라 매년 수백조 이상의 돈을
무기값으로 갖다 바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쓸데없는 중고 무기값 이제 전략하자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쓸데없는 무기 사지 말자고. 통일운동가들을 또 잡아다가 조작 간첩을 만들고 있는 것이. 검찰이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것이냐 이야기. 통일당 사건 비롯한 지금 청주 한택당 사건까지 50년이 열렸는데 하는 행태는 똑같습니다. 아직도 21세기에 간첩단 조작 사건이 있다는 이야기. 이 땅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간첩이. 말도 안 되는 조서를 통해서 돈 맞추고 고문하고 그렇게 해서 내린 그 사법부의 결론이 앞날이 창창하시겠다고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한 사람들 다리 뻗고 잠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는 온전히 자기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죄 없는 사람을 사형을 때리고 구형 때리고 무기징역 때리고 징역을 20년 이상 살리고 이것이 될 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럽니까 도무지? 조작해서 실적 세우고 선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사형 때려놓고 죄도 없는 사람을 사형 때려놓고 자기가 진급하면 다리 뻗고 잠이 잘 옵니까? 피해자 가족들은 손과 발이 달달 떨리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사형이 뭡니까? 구형이 뭡니까? 구형 무기징역이 뭡니까? 죄가 있어야 무기징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도 환송을 하지 않는 검찰은 이 땅에 검찰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공안검사들 전부 훗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공안으로 밥 먹고 사는 공안검사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떳떳하게 재판을 했는지 떳떳하게 재판에 임했는지. 우리는 공안검사들의 그 폭력적 수사관과 폭력적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간첩단 사건은 내일 또 재심이 열린 재판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숨죽여서 숨을 죽여가면서 다시 지켜볼 것입니다. 박근혜가 간첩이었느냐 아니었냐는 것은 이미 역사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선생은 이 땅의 애국자입니다. 박근혜 선생은 통일운동가입니다. 조국이 하나 되기를 외쳤던 이 땅의 애국자입니다. 그 애국자를 간첩으로 모아서 사형시키고 무기징역 살리고 은내징역 17년까지 살린 이 잘못을 재판부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죄를 내림으로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로 자리매김한다면 내일의 재판에서 그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내일의 재판이 또다시 사형 운운, 무기징역 운운한다면 이 땅의 재판부, 법원, 검찰 바로 서지 못하다는 게 될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바로 섭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